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다양한 포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or 예약어 시작하고 괄호 안에 초기화 조건식 증감 연산 세 가지 내용을 적는다고 했고 세미콜론 반드시 꼭 콤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이다 얘기했습니다. 자, 포문의 실행 순서는 초기화문을 먼저 실행하고 옆에 가서 조건식 참이면 반복할 문장들을 실행하고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무조건 증감연산 그리고 다시 왼쪽에 조건식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조건이 참일 때에는 계속해서 반복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이렇게 포문이 끝이 나는 거겠죠. 자, 포문의 header 그리고 여기는 포문의 body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포문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여기 절대로 세미콜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그리고 i 플러스 1은 절대로 i 값을 1 증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i를 1 증가시켜 주는 이 문장이라야만 포문이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반복하는 동안 변하는 것이 있다면 포문의 제어 변수를 활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i가 1에서 5까지 변하네요. 제일 먼저 i 값은 얼마부터 시작한다? 1. 오른쪽에 가서 참이니까 무엇을 찍느냐? i를 찍네요. 모니터에 i 값 1 나오겠죠. 그리고 번, 줄바꿈, 그리고 돌아갑니다. i 뿔뿔하면 2. 2는 5보다 작게 나갔습니까? 예. 2번 출력하고요. 자, 포문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처음 한두 번 정도 그리고 끝나기 전 2번 정도를 해보면 내 포문이 원하는 만큼 반복하는지 아니면 한 번 더 반복하는지 이런 걸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00번 반복한다라고 할 때 내가 1000번을 다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자, 1번, 2번, 아마 뭐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5번까지 하고 그만두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2에서 3에서 4가 되었고 자, 4번까지 찍고 돌아갔다면 i는 5가 되겠고 5는 5보다 작게 나갔습니까? Yes. 5번 찍고 돌아갑니다. i 뿔뿔 6. 6은 5보다 작게 나갔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5번 출력을 하네요. 내가 원하는 5번까지 반복해. 자, 여기 i문에서 포문에서 중요한 것은 변하는 거. 누가 변하고 있나요? 포문의 제어 변수 i가 1에서 5까지 변하고 있죠. 이 i를 내 프로그램 바디에서 활용하다 보니 이렇게 변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또 역시 이 i를 활용한 코딩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끝냈을 때의 i 값은 얼마다? 1부터 5까지 5번 반복하니까 5가 아니고 i 뿔뿔에 의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최종 i는 6이다. 이거죠. 자, 그럼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내용 1에서 5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뭐 손으로 적어도 되는데 자, 문제를 바꿀게요. 1에서 5000까지의 합을 구한다. 손으로 적을 수는 없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코딩화하느냐가 오늘의 수업의 목표이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컴퓨터는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거죠. 대부분은 무언가를
반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1에서 5까지 합을 어떻게 반복문으로 표현할까? 자, 중요한 이야기. 코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전에 기억나죠? 2, 4, 6, 8, 10 짝수, 1, 3, 5, 7, 9 홀수. 이거 다 아는 건데 컴퓨터로는 프로그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공통된 규칙을 찾았다. i를 2로 나누었으면 0이 되는지 체크해 보라. 0이라면 짝수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도저히 그런 거하고 또 다르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억합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무언가를 더 셈을 계속해야 된다면 0 더하기를 추가하시오. 내가 원래로 더하고 싶은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잖아요. 그런데 뭘 추가하라고요? 앞에 0 더하기를 추가하세요. 이거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반복하게 하는데 편하게 됩니다. 자, 무언가를 반복하도록 재해석한다. 요즘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큰 문제가 주어지면 잘게 쪼개라 했습니다. 잘게 쪼개서 뭐 할 건데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분해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썸에 0부터 시작한다면 썸에 0을 넣어 봅시다. 썸 변수 내용 추적해 보죠. 0. 다음 문장. 썸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의 목표는 5까지 합이지만 일단은 0에서 1까지 더한 것, 다음에는 2까지 더한 것, 다음에는 3까지 더한 것, 이렇게 문제를 답에 가깝게 만들어 간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썸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으시오. 현재 썸에 0 들어있잖아요. 1을 더해서 다시 넣으면 썸 변수 내용은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0 더하기 1까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현재 썸에다가 2를 더하시오. 현재 썸에 얼마 들어있나요? 0 더하기 1 들어있죠. 여기다 2대에서 집어넣으면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나요? 느낌 오죠? 다음에는 3까지, 4까지, 5까지.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식을 0 더하기를 붙임으로써 썸에 0을 넣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더해 간다. 현재 값에서 계속해서 더해가는 내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반복 없죠. 이거는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 포문으로 느낌 오나요?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는 문장을 앞에서 이렇게 변환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반복문으로 표현해 보죠. 맨 먼저 실행 순서 썸에 0 넣고 그대로 오고 아래쪽에 5개 반복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5번 반복하니까 i가 1부터 5가 될 때까지 일시 증가시켜가면서 5번 반복하시오. 자, 우리 반복하는 패턴 썸은 썸 더하기 머시기. 이 머시기가 문제네. 이 분홍색 부분이 변하죠. 그런데 누구와 똑같아요? i 값과 i와 같네. 알았다 이거죠. 그럼 벌써 답이 나옵니까? 여기를 i라고 적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냥 i를 활용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이렇게 수식에서 i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복문의 위대함 보죠.
내가 만일 1에서 1000까지 합을 구해요. 어디만 고치면 돼요? 딱 한 군데만 고치면 됩니다. 여기 5를 얼마로? 100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1에서 10,000까지 합을 구해 오시오라고 리포트를 내도 여러분은 이렇게 그까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라는 거는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해도 한 번만 적고 for 헤더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게 코딩하면 됩니다. 다음 여기 폼은 시작 전에 누적 변수의 초기화인 sum은 0 문장이 없다면 결과값은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다. 반복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학생들이 많이 놓쳐서 오류나는 게 바로 뭐냐면 초기화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몇 번 초기화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를 했었죠. 이 문장이 없다면 왜 앞에서 내가 0 더하기를 붙여라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할 때 잠시만요. 이 내용이 아니네요. 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없어졌다면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적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봅시다. 자,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위에서 밑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i 값에 1 들어갔을 거고요. 오른쪽에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으로 들어왔죠. 자, 실행합니다. 현재 썸에다가 i를 더해서 다시 넣으라 했는데 현재 썸에 얼마 들어있어요? 뭐 분명히 여기 위에 썸 선언은 있겠죠. 썸인데 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야 더하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쪼개 얻는데 문제가 뭐냐면 태초에 이 썸은 얼마야? 우리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우죠.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는 올라가는데 가장 먼저의 부모는 누굴까? 같은 문제인 거죠. 이 썸이 뭔가 값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면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0으로 초기화를 해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초기화 문장이 왜 중요한지, 왜 앞에 0 더하기부터 시작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면 오늘 수업 내용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포문의 헤더는 또 다르게도 나옵니다. 가장 1번적인 거 괄호 안에 이렇게 세 가지 파트 한 문장씩이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어때요? 2개 나오죠. 중간에 콤마 쓰지 마라라고 했잖아요. 콤마 안 쓴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 여기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가 2개인 겁니다. 앞에서는 이 썸은 0을 어디다가 두고 왔어요? 폼은 앞에 두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폼은 내용이니까 또 한 번만 하니까 썸는 0을 초기화 자리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첫 번째 초기화는 세미콜론까지니까 중간에는 콤마로 해서 2 문장을 적어줘야 합니다. 오른쪽은 또 좀 이따가 이용할 건데 비어 있어요. 안 적어도 되나? 됩니다. 조건식을 생략을 하면 우리가 문이 있는데 문이 그냥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for의 조건문은 참이면 밑으로 내려온다는데 아예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자, 결국 무조건 들어간다는 말은 항상 반복을 하니까 이전가하고 돌아가고 이전가하고 돌아가고 이전가하고 돌아가고 무한 도전이 아니고 무한 루프가 됩니다. 반복문을 루프라고도 하거든요.
무한 루프는 실제로는 있으면 안 되는 문장이죠.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끝내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걸 오늘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합이 아니라 1에서 n의 곱 구하기. 우리 이거 잘 알죠? 팩토리얼 구하는 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랑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곱한 값. 어느 게 더 클까요? 보기만 해도 눈 아프죠? 이거 언제 세겠어요? 한 개, 두 개씩인 이게. 오늘 인강 만렙입니다. 1시간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머리알 수를 다 더한 거랑 사람 머리카락 수를 다 곱한 거랑 어느 게 더 클까요? 넌센스 퀴즈인가? 곱하기가 더 클 것 같죠? 아니요. 머리알 수가 당연히 훨 더 큽니다. 이유는 우리 노래에 이런 가사 있지 않나? 대머리 아저씨. 우리 대머리 아저씨 머리카락 수 몇 개? 빵 개. 우리 이 지구상에 대머리 아저씨 한 명만 있으면 아무리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곱해도 결과는 얼마다? 0이다. 자, 웃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0이라는 거. 이거 뭐지? 우리 머리알 수를 다 더하면 이만큼 깨래요. 세알릴수도 못할 것 같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조경해까지 가고 나면 뭐지? 조경해 다음에 자양 구간정. 난 자양 강정인 줄 알았네. 다음 이승기인 줄 알았네. 아승기. 우리 불가사의하다 하죠. 불가사의라는 거는 이만큼 큰 거. 이것보다 더 큰 수는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잠깐 교양을 조금 넓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팩토리얼 구해봅니다. 자, 얘는 뭘 반복해요? 무언가 곱하는 걸 반복하죠. 그런데 얘는 자, 우리 덧셈에서는 0 더하기를 하라 했는데 이 곱셈에서는 앞에 뭘 추가하면 될까? 이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곱해 간다면 이게 뭐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n으로 앞에서 아마 n을 입력할 거예요. 그랬다면 1에서 n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현재 팩토리얼에다가 i를 계속해서 곱해 가는 겁니다. 곱하기 1, 곱하기 2 우리가 하는 거 곱하기 5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이 팩토리얼 값은 얼마일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팩토리얼에다가 i가 1부터 5까지 변해가면서 곱해가죠. 그럼 최초의 이 팩토리얼은 얼마여야 할까? 이게 앞에서 모래알 수랑 대머리 아저씨 열심히 얘기하고 온 이유입니다. 자, 누적 변수의 초기치는 덧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 0이라서 썸에 0을 넣었어요. 그런데 곱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은 1이죠. 언제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팩토리얼의 초기치는 뭐다? 1이다. 무조건 0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이 초기치는 마이너스 1을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로 100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다? 덧셈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0을 많이 씁니다만 상황에 따라 초기치는 다양하게 줄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에서 n까지의 합을 구하되 홀수만 더하는 것 같아요. 이 홀수의 합을 구하되 처음으로 1000을 넘는 n.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죠.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1 더하기 3 더하기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처음으로 1000을 넘는 n. 자, 우리가 코딩을 할
이때 for i는 1부터 i가 얼마일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가며 10이라고 적으면 10번, 100이라고 적으면 100번 반복하죠. 자, 여기는 반복 횟수를 지정해 줍니다. 내가 반복 횟수를 미리 알고 있다면 100, 500, 5라고 적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무언가를 계속 더해가다가 이 n이 언제일 때 처음으로 1000을 넘느냐예요. 이걸 몰라서 코딩하잖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여기 뭐라고 적을까 이거죠. 방법 몰라.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일단 계속 더해봐. 자, 이대로 코딩을 한다면 우리가 짝 홀수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i의 초기치 1이고 i를 2씩 증가시켜서 3, 5, 7로 만들었고요. 3, 5, 7을 계속 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웠잖아요. 이 무한루프는 사실 의미가 없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되어도 계속 더하니까. 자, 그렇다면 무한도전. 언젠가는 끝나야 되잖아요. 언젠가 끝나게 하려면 프로그램 실행을 그만둬야 되겠네. 브레이크. 자, 언제 브레이크를 걸 건데 이 썸이 우리가 원하는 1000보다 커졌다면 그만해. 앞면 있죠. 이 브레이크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스위치문에서 봤어요. 스위치문에서 스위치문을 끝내주는데도 사용이 되지만 반복문에서 반복문을 끝내기에도 이 for문이 사용이 됩니다. 요긴한 제어문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돌게 하고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면 그만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은 1000보다 커졌을 때. 그러면 이때 브레이크로 빠져나와서 i 값 얼마? 63이라고 그러네요. 그때의 합 썸 1024입니다.